네, 안녕하세요. 하나 시스템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오늘 6월 13일 정말 정신없는 금요일이었죠. 저 말고도 많은 주주분들이 되게 정신 없으셨을 것 같은데 정신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 코앞까지 다가왔죠. 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마이너스 요인으로서 시장에 마이너스 요인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코스피 지수 내려가고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득 이 차트를 보니까 하나 시스템은 어떤가요? 우리 한 번에 폭등 나왔는데 약간의 조정을 나왔었지만 이거래일 동안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서 생각을 했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오히려 하나 시스템한테 호재로 다가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우리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주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돌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 시스템이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생각해냈으니까 저랑 같이 하나씩 따라가면서 얘기를 해보면서 썰을 풀듯이 오늘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 오늘 금요일 저녁이기도 하니까 여유롭게 한번 가보자고요. 준비되셨나요?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할 때 항상 대서특필되고 항상 얘기가 나오는 주목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뭔가요?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미사일을 쏠 때예요. 미사일을 쏠 때 항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미사일을 쐈다라는 내용보다 더 많이 나와요. 뭐냐? 이스라엘은 항상 이 아이언돔 얘기가 나오죠. 아이언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90% 이상 다 막았다. 우린 맞은 게 없다 얘기를 하고, 반대로 근데 이란은 우리는 명중률 90%다. 우리는 맞출 거 다 맞췄다 얘기를 하죠. 그럼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근데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둘 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걸 수 있겠더라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선 내 하늘에 날라온, 내 방공망에 들어온 미사일을 90%를 다 막은 거죠. 그럼 거짓말 한 건가요? 아니라고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 미사일 중에 재래식 미사일도 있을 거고 옛날 오래된 미사일도 있을 건데 그 중에 내가 타겟하려고 하는 목표를 정말 타겟하려고 하는 곳에 맞췄다면 이거는 명중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10개 중에 9개가 맞췄어요. 근데 총 미사일은 100개예요. 그렇다면 이 9개만 맞추면 90% 명중한 거 아닌가요? 그 시점에서 보면은 맞다고요. 근데 이 실제로 이란이 항상 미사일을 쏠 때 섞어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섞어서 쏘는데 이 미사일은 실제로 SNS에 이 이스라엘의 영토에 실제로 타격이 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란의 입장도 맞는 거죠. 근데 그럼 아이언돔은 10% 확률로만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거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미국과 미국과 똑같은 방공망을 쓰는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을 막는 거예요? 지금 못 막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 최근에 트럼프의 얘기가 갑자기 문득 떠오르죠. 골든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아이언돔, 이 철보다 더 좋은 방공망인 골든돔을 얘기했어요. 이걸 말한 배경이 딱 그려지는 거죠. 아, 이거구나. 이 아이언돔이 항상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못 막는 걸 보니까 우리의 방공망도 극초음속 미사일에 절대 안전하지 않구나가 트럼프 생각에 딱 든 거죠. 그러니까 이 골든돔을 얘기한 거라고요. 근데 이 골든돔 프로젝트, 크게 생각하는 이 골든돔 프로젝트, 무려 244조가 들어가는, 최소 244조가 잡혀있는 이 골든돔 프로젝트의 메인 시스템이 뭐예요? 저궤도 위성으로 미사일을 파악하는 거라고요. 먼저. 근데 우리 저궤도 위성하면 딱 떠오르죠. 하나 시스템. 최근에 이 저궤도 위성을 다룰 수 있는 회사와 MOU까지 직접 체결하면서 가장 힘싣고 있던 분야잖아요. 우리 하나 시스템이. 하나 시스템 정말 많은 그 분야를 다루지만 그 와중에 가장 힘을 싣고 있던 게 뭐예요? 지금? 위성이라고요. 그것도 저궤도. 그러니까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심화가 되면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사일 공습을 했을 때 만약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한 번 더 타격이 되는 게 오피셜적으로 얘기가 나왔다? 그렇다면 이 트럼프는 골든돔 얘기를 한 번 더 꺼낼 수밖에 없고, 지나가듯이 얘기했던 이 골든돔 얘기를 한 번 더 꺼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저궤도 위성에 힘을 싣고 있는, 지금 세계적인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하나 시스템의 저궤도 위성의 기술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수주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정말 많이 돌아왔죠. 이제 아시겠나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 시스템이 244조가 되는 시장에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54,000원의 주가? 저는 얘기 드릴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생각이 나요.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 폭등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그림이 그려졌다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나요? 다음 주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큰 그림이 그려지는 와중에 다음 주에 변동성이 너무 생각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표를 알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잖아요. 전쟁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하는 이 전쟁은 마이너스가 될 요인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 항상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막기 시작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는 건 뭐냐? 이 호르무즈 해협이 도대체 뭔데? 라고 하면 전 세계 원유의 30%의 물동량이 움직이는 그런 해협이에요. 그렇다면 원유가 제한이 된다?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상승하죠. 물가가 상승한 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항상 어떻게 되나요? 금리가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주가 시장은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은. 물론 길게 봤을 때는 우리 하나 시스템에 제가 먼저 얘기 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수혜를 가져다 주겠지만, 그리고 제가 두 가지라 그랬죠. 두 가지 마이너스 요인. 한 가지는 뭐냐? 지금 우리 시장에 들어온 자본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코스피가 지금 1920선을 뚫었던 이 시점에 들어온 자본이 뭐냐? 이 차트를 보면 만약에 코스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코스피 차트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써 있는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증권, 담보, 대출, 잔고예요. 이게 뭐냐? 증권, 결국 주식이라고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자본은 어떤 자본인가요? 변동성이 가장 큰 위험 자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는 절대 장기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초단기 대출로 해준단 말이에요. 초단기 대출. 게다가 금리까지 높게 잡죠. 왜냐하면 위험 자본이기 때문에 금리라도 높게 받아서 그거에 대한 안정성을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단기 금리가 높은 상품이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우린 뭐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자본이구나. 리스크가 높은 자본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자본은 뭐다?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자본이 지금 들어온 시장이 어디예요? 코스피라고요. 왜냐, 이걸 비교해 보면 해외 같은 경우엔 지금 시장이 어때요? 횡보하거나 하락하죠. 우리가 옛날에 코스피의 동향이었으면 똑같이 횡보하거나 하락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땠나요? 혼자 날뛰어서 2920선을 뚫었잖아요. 이 그래프를 보면 코스피랑 똑같잖아요. 코스피 그래프 한번 봐볼까요? 우리 코스피 그래프 보면 어떤가요? 제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지 않나요? 아까 증권담보대출 그래프랑 똑같지 않나요? 한번 코스피 봐보자고요. 코스피 어떤가요? 똑같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서야 급등하는 이 그림 똑같잖아요. 이게 코스피에 우리가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증권담보대출이 들어온 명백한 이유라고요. 근데 이렇게 위험 자산, 리스크가 큰 자산이 들어온 코스피에서 우리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쟁이라는 게 나면 이 자본들이 안전시장으로 위험 자산, 리스크가 높은 자산이라고만 적을게요. 이거 자체를 그냥 증담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권담보대출, 리스크가 높은 시장에 이 중간에 전쟁이라는 요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리스크가 높은 자본들은 다 안전자산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메커니즘을 설명드렸죠.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오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에서 자본이 빠지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마이너스 요인들이 두 개가 합쳐진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이 상승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 이 하나 시스템, 여기서 차익 실현 들어가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욕먹을 각오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하러 왔어요. 제가 아까 풀었던 썰도 있겠지만 우리 차익 실현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거에 나올 변동성이 너무 급격해요. 왜냐면 자본이 막대하게 빠질 거예요. 아까 우리 징담대 봤잖아요. 그래프 이만큼 역대급으로 많은 대출 잔고가 쌓여 있다고요. 근데 그 잔고가 다 빠진다고 생각해봐요. 다 납기된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주가 내려간다고요. 패닉셀 나온다고요. 이거 갖고 있던 개인 주주분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단기 고점 잡고 앞으로 나올 이 변동성에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얘기 드렸죠. 우리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 시스템 이거 뭐 그냥 하늘 뚫는다. 이거 지금 주가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거 나중에 봤을 때는 너무나 높게 올라간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 드렸지만 다음 주에 변동성을 봤을 때는 무조건 여기 매도 들어가고 여기서 매수 잡아야 돼요.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수익률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포인트 모르다 급락 맞으면 패닉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 하나 번호 띄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포인트 잡아 드릴게요. 우리 이거 사실 이 차익 실현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을 때 기분이 나쁘실 주주분들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주식은 감정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거 팔아야 된다고 호소를 했나요? 제가 이걸 팔아야 된다고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심리적인 요인을 꺼내가면서 얘기했나요? 아니라고요. 제가 말한 건 객관적인 사실 두 개밖에 없어요. 전쟁은 마이너스 요인이다. 플러스 지금 증권담보대출, 위험자산, 리스크가 너무 높은 자산이 많이 들어와 있다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시너지를 내면서 합쳤을 때 마이너스 요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객관적인 사실 두 개만 합쳐서 얘기 드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차익 실현 잡으라는 거, 제가 더 이상 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 자체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니죠. 초반에 얘기했어요.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그러니까 우린 수익률을 위해서 여기서 타점 잡자고요. 위에 번호 띄워 드렸어요. 여기서 문자 한 통 제가 알아볼 수 있게 하나 시스템 한시 보내주시면은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이 링크 같은 경우는 뭐냐면 구독자방이에요. 구독자방에서 제가 주말 동안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장 큰 변동성이 나오는 월요일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월요일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저번에 하나 시스템 영상 올렸을 때 그때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대응 보고 가셨습니다. 이때 절대 매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매도 안 하니까 이거래 상승에 가져가셨죠.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해서 대응해드리고 있어요. 실시간 대응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 받아가세요. 분명 다음 주 월요일 장초 다음 주 초 변동성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요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르고 계시다가 급락 나오면서 패닉셀 절대 하지 마시고 주말 시간 많잖아요. 주말 시간 많으실 때 제 방 한 번씩 들어오셔서 아 이런 재료가 있구나 한 번씩 확인하시고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구나 한 번씩 확인하시고 마음 편하게 월요일 맞이하세요. 마음 편하게 돈 버는 월요일 가져가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자는 건 절대 끝내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높을 때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눌림목이 나올 위치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낮춰서 좀 가자고요. 리스크를 낮춰서 수익률 극대화해서 가자고요. 수익률 극대화.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문자 한 통 한시 보내주시면은 제가 바로 링크 보내드릴게요. 장 끝나서 저도 시간 많습니다. 시간 이제 좀 널널해졌어요. 링크 곧바로 제가 확인하고 보내드릴게요. 구독자방 들어오셔서 앞으로 월요일날 있을 변동성에 대응하는 매도 타점, 실시간 매도 타점 받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하락에서 나올 수 있는 매수 타점까지 가져가세요. 개인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매수 타점이에요. 개인들이 매수 타점을 왜 어려워하냐? 추세가 꺾이는 점을 모르거든요. 하지만 저는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꺾여서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제가 오늘 돌고 해서 얘기 드렸던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하나 시스템 매수 타점 잡아서 수익률 극대화해서 가시라고요. 아시겠나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큰 목돈을 굴리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투자 여력이 될 때마다,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목돈이 생길 때마다 들어가시는 분들이 분명 더 많으실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의 뭐를 할 때, 우리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때.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고 급락을 할 때 여기서 팔면 수익률이 나나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이 구간,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눌림목으로 나오는 이 구간 제가 잡아드리겠다고요. 그리고 지금이 그 구간이라고요. 그러니까 매도 타점 잡고 우리 매수 타점 잡아가자고요. 오늘 13일 너무나 어지러웠던 시장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셨다는 건 주주분들 정말 주식시장 자체에 관심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져요. 이렇게 관심 가지시면 수익률 챙겨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한시 문자 보내서 들어오셔서 이 관심 그대로 수익률로 챙겨가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강프로였습니다.